안녕하십니까. 16학번 김영문입니다. 저의 공학 설계 주제는 공기압을 이용한 탈부착이 편리한 깁스입니다. 발목에 부상을 입으면 깁스를 기본 2주에서 3주 동안 착용을 합니다. 깁스를 착용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치료와 재활을 하여야 하지만 불편한 깁스를 자주 탈착하여 정상적인 회복 및 재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발목 불안정성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더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릴 수 있게 됩니다. 연세건후병원 배의정 원장 연구팀의 발목 관절염 환자에 관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 발목 관절염 전체 환자의 약 58.1%가 잦은 발목 부상을 경험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한 번 부상을 입으면 절반 정도는 재발을 하며 발목 인대 손상 시 적절한 치료로 잦은 발목 부상을 예방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저희 아이템 컨셉은 기존에 탈부착을 하기 위해서 붕대를 풀고 다시 착용하고 번거로운 과정을 줄여주는, 필요에 따라 손쉬운 탈부착이 가능한 공기압을 이용한 깁스입니다. 보시면 신발 형태의 외피와 공기가 주입이 되며 발목을 고정시켜주는 내피로 나뉘어집니다. 공기가 주입되지 않아 수축되어 발을 널널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내피에 부상당한 발목을 넣습니다. 그리고 공기를 주입을 하여줍니다. 공기를 주입하게 되면 파란색의 공간이 내부, 즉 실제 피부와 맞닿는 면이 점차 부풀어 오르며 발목을 압박하게 됩니다. 공기를 주입하는 원리는 기존의 가정용 혈압계를 보면 쉽게 버튼을 누르면 공기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 원리로 공기압 깁스의 작동을 생각하였고, 그리고 적정 상태에서는 사용자가 버튼 조작으로 공기를 조금 더 투입하거나 뺄 수 있도록 생각을 하였습니다. 외피와 내피로 나눈 이유는 외부 활동을 할 때에는 신발과 같이 외피를 착용하여 줍니다. 벨크로를 이용하여 조아주며 외피는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로 꼿꼿이 발목을 세워서 고정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피는 실내로 들어왔을 때 신발 형태의 외피를 탈착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피의 바닥은 공기가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쿠션감이 있는 소재로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고 고정이 되도록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피는 공기가 주입이 되려면 비닐 소재가 사용이 되지만 안쪽 면은 피부와 직접적으로 맞닿기 때문에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보급에서는 표현을 못하였지만 전방부에 지퍼를 사용하여 내피를 펼쳐서 벗고 신어야 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양말과 같이 내피를 신는 구조라면 발목을 구부리는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펼쳐서 다시 지퍼로 잠그는 방식이 좋다 생각하였습니다. 기존의 깁스는 석고를 굳혀 사용자의 발목에 맞는 틀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붕대를 이용하여 발목을 여러 번 감아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저도 지금까지 발목을 여러 번 다쳐 발목에 깁스를 4번 착용해 보았고, 잦은 발목 부상으로 축구와 같이 많이 뛰는 운동을 하면 발목의 통증이 며칠간 이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사용자의 불편함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깁스 착용 시 문제점은 매우 답답하고 찝찝합니다. 샤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깁스를 풀고 샤워를 마치고는 다시 깁스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번 깁스를 탈부착하는 행위는 매우 번거롭고 다시 착용 시 제대로 압박을 시켜 착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목의 뒷부분 아킬레스건 주변을 잘 잡아주는 것이 치료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 부분에 근육이 자유롭게 놀며 방치가 되면 회복이 늦어지고 잦은 발목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본 제품의 치료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천안 신부동에 위치한 정형외과에서 전문의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문의께서도 공기압을 이용한 깁스에서 중요한 것은 발목의 뒤에를 꽉 잡아서 고정시켜주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기압을 이용해서 조아줘도 좋다. 다만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 번 제작을 하며 발목에 잘 맞으며 잘 조아주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공기압을 이용한 탈부착이 편리한 깁스를 공학 주제 아이템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공학 설계를 함께 진행하는 이혜림, 송재승입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은 김태균 교수님이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는 공학 설계의 주제는 영유아를 위한 소형 카시트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자면 개인 차량뿐만 아니라 버스, 비행기 등 다양한 이동수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카시트입니다. 아이들을 태운 차량 10대 중에 4대는 카시트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교통사고 발생 1위 국가로 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위험한 것은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차량뿐만 아니라 버스나 비행기에서도 카시트의 유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카시트의 부피가 매우 크고 부피도 커서 이 카시트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부모님들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공학 설계 주제로 선택한 것이 바로 이 카시트입니다. 저번 중간 발표에 이어서 저희가 제작한 스터디 목업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아이디어를 추가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시트 밑에 앞뒤를 보면 차량 내에 고정이 가능한 아이소픽스 고정 단치를 볼 수 있습니다. 카시트는 아이들의 성장에 따라서 혹은 설치하는 좌석에 따라 후방, 전방의 방향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를 위해 아이소픽스를 카시트의 전방과 후방에 설치했습니다. 뒤쪽에 있는 아이소픽스는 앞뒤로 넣었다 빼는 형식이고 앞부분의 아이소픽스는 반바퀴 돌린 다음에 빼서 사용하는 형식입니다. 또한 카시트의 양쪽에 각각 2개씩 안전벨트를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카시트를 조금 더 단단히 고정하고 싶거나 차량에 이 3전식 안전벨트만 있을 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전벨트를 빈 공간으로 밀어넣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벨트를 팽팽하게 당겨줍니다. 허리를 고정하는 안전벨트는 고리 형식의 고정장치에 넣어주시고 가슴 쪽을 고정하는 안전벨트는 클리퍼를 열어 안전벨트를 넣고 닫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 3점식 안전벨트에서도 단단한 고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사이즈입니다. 기존의 카시트는 사이즈가 매우 컸기 때문에 차량의 2열에 3개를 연달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또한 차량을 제외한 비행기나 버스의 좌석에는 설치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한 비행기는 규격에 맞는 카시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카시트에서 그 규격을 맞는 것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카시트의 가로 사이즈는 41cm 이하, 세로는 55cm 이하로 설정을 해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카시트는 어떤 좌석에서나 설치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이동성입니다. 기존의 카시트는 사이즈와 부피가 매우 커서 이동하기가 힘들죠. 카시트를 차량에서 제거한 후 다른 이동수단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수레나 핸드카트가 필요할 정도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탈부착 바퀴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 탈부착 바퀴입니다. 먼저 이 탈부착 바퀴 뒷부분의 구멍에는 아이소픽스와 결합할 수 있는 결합 장치가 있습니다. 카시트 뒷부분에 아이소픽스 장치에 바퀴를 부착합니다.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밀어 넣으면 됩니다. 이 바퀴를 제거할 때는 아이소픽스를 차량에서 제거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제거하시면 됩니다. 바퀴를 부착한 후에는 상단에 손잡이를 빼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제작한 스터디 목업을 통해 저희 공학 설계 주제인 영유아를 위한 카시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위한 공기청정 살균기를 주제로 공학 설계를 진행한 이유진, 이효정입니다. 저희는 김태균 교수님의 지도하에 공학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이 이어지면서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기 속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와 세균,
냄새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주거 공간은 방, 화장실, 베란다 등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하나의 제품으로 모든 공간의 청결을 유지하는 데 불편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간이 분리되는 곳에서 오는 사용자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모듈형의 공기청정 살균기를 가장 큰 특징으로 두고 디자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듈형 공기청정 살균기는 따로 또 같이 사용이 가능하며 원하는 공간을 집중 케어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기존의 공기청정기와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또한 공기청정 살균기의 경제적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큰 제1 제품은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기청정의 기능에 중점을 두어 사용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2, 3 제품은 공기 살균 기능에 중점을 두어 반려동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제품의 중점 기능을 다르게 설정하였습니다. 공기청정 살균기에 사용되는 기술은 음이온과 UVC 방식을 선정하였습니다. 음이온은 공기청정과 탈취의 효과를 가져오며 UVC는 소음과 열의 발생이 적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사용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모듈형 제품의 특징을 고려해 사용자에게 앱을 제공하여 떨어져 있는 제품을 보다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형태는 반려동물의 주변에 놓이는 제품이라는 특징을 고려하여 반려동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모서리가 둥근 형태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조에 대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합 방식입니다. 제품의 상단 커버에 위치해 있는 결합 부분의 커버를 회전시키면 숨어져 있던 결합구가 나타나고 다른 모듈 하단의 결합부와 결합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듈끼리 결합되어 있는 동안은 하나의 제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충전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청정 살균기의 제품 특성상 필터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뒷부분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여 필터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품의 옆면을 통해 공기가 흡입되고 내부의 기계적 장치를 거쳐 살균 탈취된 공기가 밖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에서는 현재의 공기 오염도를 색으로 표현하여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하였고 동시에 정확한 수치도 제공하여 사용자가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인터페이스에는 공기 오염도뿐만 아니라 배터리의 상태, 현재 사용 모드 등을 제공하고 해당 기능들은 앱에서도 자유롭게 확인 및 제어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업에 대해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목업은 전체적인 스케일과 형태를 보기 위해 진행하였고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제1제품의 크기는 가로가 430, 세로가 311, 높이가 214로 되어 있고 제2제품은 가로와 세로가 250, 높이를 181로 구성하였습니다. 가장 작은 제3제품은 가로가 194, 세로가 73, 높이가 15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모듈을 결합하였을 시 높이는 총 553입니다. 제3제품을 제외한 제1제품과 제2제품만 결합할 수 있으며 반대로 제2제품과 제3제품만도 결합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또한 제1제품과 제3제품의 결합도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듈형 제품이라는 장점을 사용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결합 구조를 추구하였습니다. 이상 공학설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은지 한의선조입니다. 저희 조는 고령의 만성질환 환자를 위한 스마트 약 보관함을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디자인 진행 과정별로 설명한 뒤 프로토타입 시연 모습과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 여러가지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치료기간이 길다 보니 처방에 맞춰서 꾸준히 약을 복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처방약을 모두 복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크게 약 복용을 잊어서라는 답변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 것은 치료 효과의 감소와 또 다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낮은 복약 수능도로 사회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의 보유율이 높은 데다가 약을 해독하는 간 기능과 배출하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약물 복용에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복용하는 시간, 방법 등을 숙지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유통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무분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중복 복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는 고령의 만성질환 환자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올바른 약 복용을 도울 수 있는 스마트 약 보관함의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자인 키워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1차 발표 당시에는 휴대용, 유니버설, 행동 유도를 키워드로 뽑았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고민이 생겨 교수님과의 면담을 진행한 후 진행 방향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방향의 수정 후 새롭게 변경한 디자인 키워드 첫 번째는 친근한입니다. 외로움을 많이 겪는 노인들을 위해 말동무가 되어줄 수 있는 디자인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부드럽고 귀여운 형태의 AI 스피커를 적용하여 단순히 노인분들의 약 복용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주는 것을 구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유니버설입니다. 만성질환 환자들의 연령대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노인들도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따뜻함입니다. 제품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귀여운 느낌을 연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첫 번째 키워드인 친근함을 더욱 강조시키고 사용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케치입니다. 작은 스케치들을 보시면 초반에 기존의 스마트 약 보관함의 정수기가 결합된 형태를 목표로 삼아 스케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약 복용 시 적정량의 물을 함께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박스 형태를 이룹니다. 하지만 면담 이후 고령의 사용자에게 편안하고 친근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으로 목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전문적이고 복잡해 보이는 약 보관함의 이미지를 줄이고 사용자와의 소통에 초점을 맞추어 디자인을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알약 형태의 약을 분류하는 초반의 디자인에서 개발 포장이 된 약봉투를 하나씩 제공하는 형태로 변경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무 형상에 귀여운 새가 앉아있는 디자인으로 구상하여 개발 포장된 약들이 나오는 것이 마치 새 모이가 제공되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자신의 몸을 돌봄과 동시에 마치 애완새를 돌보는 것처럼 느끼게 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제품의 사용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초기의 정수기 기능에서 물통을 채우는 형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저희의 렌더링 이미지를 보시면 방금 설명해드렸던 것들이 더 와닿으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따뜻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노란색을 포인트 컬러로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포인트 컬러를 스피커, 버튼, 뚜껑에 위치시켜 사용자가 핵심적인 사용 부분을 더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단의 약통은 개별 포장 약봉투를 말아서 보관할 수 있고 연결된 약은 롤러를 이용하여 위쪽 뚜껑에 네모난 홈으로 하나씩 제공됩니다. 약통의 아래에는 물통이 위치해 있습니다. 물통의 경우 720ml로 디자인되어 1회 복용 시 적정량인 240ml의 물을 3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을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물통을 불투명한 본체 내부에 위치시켜 햇빛에 노출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버튼의 경우 약 복용 시간에 맞추어 빛이 들어오며 활성화가 되도록 디자인했습니다. 활성화가 된 버튼을 눌렀을 때에만 물이 제공되도록 하였습니다. 물이 제공되는 하단의 내부에는 동일한 노란 빛의 조명을 달아 물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용자에게 더욱 올바른 복약 지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품과 연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추가적으로 디자인했습니다. 제품에 있는 작은 노란새의 이미지와 이름 버디를 메인 컨셉으로 적용하여 제품과의 통일성을 주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복용 관련 정보를 받고 이에 따라 알림 설정, 복용 확인, 병원 예약 알림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AI 스피커 버디의 음성, 명령어 등을 사용자가 원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동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품으로 얻기 어려운 자세한 복용약 정보를 얻고 사용자에게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목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제품 프로토타입을 이용하여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나무 형태의 본체와 가지에 앉은 작은 새의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단의 약통을 분리하면 내부의 물통을 꺼낼 수 있습니다. 물통에 물을 채워서 넣은 뒤 약통을 다시 상부에 끼웁니다. 약통의 위쪽을 누르면 뚜껑이 열리는 반자동 형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열어 개별 포장약을 내부에 말고 마지막 약을 뚜껑 홈에 살짝 끼워 넣어줍니다. 복용 시간이 되면 버디의 안내 음성과 함께 약이 홈물통에 제공됩니다. 컵을 넣고 먹을 약을 뜯은 뒤 버튼을 누르면 물이 제공됩니다. 다음으로는 어플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플의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사용자의 연령대와 성별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에는 약 봉투 겉면에 있는 QR코드를 수집합니다. QR코드에 대해 모르는 사용자를 위해 안내를 한 뒤 사진 촬영을 통해 인식합니다. 그 이후에는 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약의 이름과 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맞춤 알람의 경우 시작 날짜와 알림 주기를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을 모두 하고 나면 약 복용을 안내하는 메인 화면이 뜹니다. 이곳에서 복용하는 약의 정보를 수정하고 복용 시간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설정 화면에서는 초기에 수집했던 사용자 정보와 스피커 관련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복용 알림을 끄거나 킬 수 있고 외출 모드 설정 시 휴대폰 알림으로만 복약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병원 예약 알림 설정 화면에서는 캘린더 형태로 병원 예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약이 있었던 날의 경우에는 작은 원으로 별도의 표시를 하였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병원 이름, 방문 목적, 예정 방문 시간, 소요 시간을 입력하여 병원 예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QR코드를 통해서 어플 프로토타입을 체험해보세요. 지금까지 제품의 디자인 과정부터 프로토타입 사용 방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제품 버디를 통해서 고령의 만성질환 환자분들의 복약 수능도를 높여 건강한 삶을 제공하고 말동무 버디를 통해서 따뜻한 일상을 선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